안녕하세요. 약사랑 유기화학의 박엘리 약사입니다. 45강은 카보늘 축합 반응, 클라이젠, 마이클, 로빈슨 고리아 반응에 대한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머지 3개의 카보늘 축합 반응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카보늘 축합 반응 두 번째, 클라이젠 반응입니다. 클라이젠 반응은 에스터 두 분자가 염기 존재하에 서로 반응하여 베타케토 에스터를 생성하는 반응입니다. 염기는 주로 소듐, 에톡사이드를 사용하고요. 메커니즘은 알돌 축합 반응과 비슷하지만 에스터의 친핵성 아실 치환 반응에서처럼 이탈기가 제거되고 친핵체로 치환되는 친핵성 치환 반응을 합니다. 메커니즘을 살펴보겠습니다. 염기가 알파수소를 제거하여 에노르미온이 생깁니다. 친핵성 에노르미온이 에스터의 다른 분자에 카보닐탄소를 공격하여 새로운 탄소-탄소 결합을 형성합니다. 이탈기인 에톡시아이온이 제거되면 베타케토 에스터가 생기죠. 하지만 에톡시아이온은 충분히 강염기여서 베타케토 에스터로부터 양성자를 제거하는데요. 이 부분이 비가역적 반응입니다. 이후 산수용액 첨가에 의해 에노르미온의 양성자가 첨가되어 최종 생성물인 베타케토 에스터가 생성됩니다. 이 4번 단계가 클라이젠 반응을 추진시키기 때문에 알파 수소가 2개 이상인 에스터만이 반응이 일어나죠. 알돌 반응처럼 클라이젠 반응도 교차 클라이젠 반응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카보닐 화합물 사이에 클라이젠 반응이죠. 혼합 생성물이 생기지 않는 유용한 반응이 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번, 에스터 하나에만 알파 수소 원자가 있을 때입니다. 알파 수소 원자가 있는 에스터만 에노르미온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베타케토 에스터가 하나만 생깁니다. 알파 수소가 없는 흔한 에스터에는 에틸 포메이트, 에틸 벤조에이트가 있어요. 2번, 케톤과 알파 수소가 없는 에스터가 반응할 때입니다. 이 경우 케톤에서 항상 에노르미온이 형성되고요. 알파 수소가 없는 에스터를 친핵성 공격하여 베타다이카보닐 화합물을 형성합니다. 추가로 알파 수소가 없는 디에틸 카보네이트 또는 에틸클로로포메이트와도 반응할 수 있는데요. 알파 수소가 없기 때문에 이 화합물들은 친전자체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에스터 에노르미온과 디에틸 카보네이트가 반응하면 베타다이 에스터가 얻어지고 케톤 에노르미온과 에틸클로로포메이트가 반응하면 베타케토 에스터가 얻어지죠. 에틸클로로포메이트와의 반응 메커니즘을 살펴볼게요. 알파 수소가 있는 케톤이 에노르미온을 형성하고 카보닐탄소를 친핵성 공격합니다. 이탈기로 에톡시아 이온보다 더 좋은 이탈기인 염화 이온이 제거되고 베타케토 에스터가 얻어지죠. 이 반응은 아세토아세트산 에스터 합성법의 출발물인 베타케토 에스터를 쉽게 합성할 수 있는 방법이라 중요한 반응입니다. 분자 내 클라이젠 반응을 디크만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다이에스터는 분자 내 클라이젠 반응으로 5원자 또는 6원자 고리형 생성물을 생성하죠. 이 반응은 16다이에스터와 17다이에스터에서 가장 잘 일어나는데요. 16다이에스터의 디크만 반응에서 5원자 고리형 베타케토 에스터가 얻어지고 17다이에스터의 디크만 반응으로부터 6원자 고리형 베타케토 에스터가 얻어집니다. 디크만 반응의 메커니즘을 살펴보겠습니다. 16다이에스터라 5원자 고리가 생기겠네요.
에톡시아 이온이 알파 수소를 제거하여 에노르미온이 생기고요. 에노르미온이 다른 에스터의 카보닐탄소를 공격하여 새로운 탄소-탄소 결합을 형성합니다. 이때 중요한 거, 고리에서 탄소 개수를 꼭 확인해야 하죠. 1, 2, 3, 4, 5. 오각형입니다. 이탈기로 에톡시아 이온이 제거되고 베타케토 에스터가 생깁니다. 에톡시아 이온이 충분히 강한 염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반응이 멈추지 않고 두 카보닐 사이의 양성자를 제거합니다. 이 부분이 비가역적 반응이죠. 에노르미온이 생기고 이후 산성 수용액을 첨가하면 에노르미온의 양성자가 첨가되어 최종 생성물인 고리형 베타케토 에스터가 얻어집니다.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1번, 두 화합물에서 얻어지는 교차 클라이젠 반응의 생성물은 무엇인가? 에틸 프로파노에이트와 디에틸 옥살레이트를 염기 조건 하에서 반응시켰습니다. 디에틸 옥살레이트는 알파 수소가 없어 에틸 프로파노에이트에서만 에노르미온이 만들어지죠. 에노르미온이 카보닐탄소를 공격하고 에톡시아 이온이 이탈기로 제거됩니다. 베타 케토 에스터가 형성되지만 에톡시아 이온에 의해 알파 수소가 제거되고 산수용액 첨가에 의해 양성자를 얻어 최종 생성물이 얻어집니다. 예제 2번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서로 다른 에스터를 염기하에 반응시킨 교차 클라이젠 반응이네요. 디에틸 옥살레이트는 알파 수소가 없어 여기서 에노르미온이 생깁니다. 에노르미온이 카보닐탄소를 공격하여 베타케토 에스터가 생성됩니다. 생성물을 보니 16다이에스터로 분잔의 클라이젠 반응이 일어날 수 있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즉, 디크만 반응이 일어나 오각고리형 베타케토 에스터가 생성됩니다. 다음은 마이클 반응입니다. 마이클 반응은 알파베타 불포화 카보닐 화합물과 에노르미온의 컨주게이션 첨가 반응입니다. 알파베타 불포화 카보닐 화합물은 공명 안정화되어 있고 카보닐탄소와 베타탄소의 부분적인 양전화가 있어 이 두 부분이 친전자성 자리가 될 수 있었죠. 마이클 반응에서 친액체는 주로 활성 메틸렌 화합물의 에노르미온이 사용되며 항상 베타탄소에서 새로운 탄소-탄소 결합이 생깁니다. 에노르미온을 제공하는 화합물을 마이클 주계라고도 부르는데요. 베타다이케톤, 베타케토에스터, 말론산 에스터, 베타케토 나이트릴 및 나이트로 화합물이 마이클 주계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알파베타 불포화 카보닐 화합물이 친전자체로 작용하므로 마이클 밖에라고도 부르는데요. 불포화 알데하이드, 케톤, 에스터, 사이오에스터, 아마이드, 나이트릴, 나이트로 화합물이 모두 마이클 밖에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메커니즘을 살펴보겠습니다. 염기 촉매가 두 카보닐기 사이에 탄소에 있는 양성자를 제거하여 에노르미온이 생깁니다. 에노르미온이 알파베타 불포화 카보닐 화합물에 베타탄소의 친핵성 첨가하고요. 새로운 탄소-탄소 결합과 공명 안정화된 에노르미온이 생깁니다. 에노르미온의 양성자가 첨가되면 일사첨가 생성물이 얻어지죠. 추가로 이 생성물을 수용성 산에서 가열하면 어떻게 될까요? 43강에서 배웠던 아세토아세트산 에스터 합성법에서처럼
가수분해와 탈카복실 반응을 통해 1호 다이카보닐 화합물이 생깁니다. 이 1호 다이카보닐 화합물은 분자 내 알돌 반응의 출발물이 될 수 있겠죠. 예제 3번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알파베타 불포화 카보닐 화합물과 디에틸 말로네이트를 염기 존재하에서 반응시켰습니다. 마이클 반응이네요. 디에틸 말로네이트가 친핵성 에노르미온을 생성하고요. 에노르미온이 알파베타 불포화 카보닐 화합물에 베타탄소의 친핵성 첨가합니다. 새로운 탄소탄소 결합과 공명 안정화된 에노르미온이 생기고 에노르미온의 양성자가 첨가되어 일사첨가 생성물이 얻어집니다. 예제 4번 마이클 반응을 이용하여 얻은 화합물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역합성 분석이에요. 마이클 반응을 통해 베타탄소의 새로운 탄소탄소 결합이 생깁니다. 카본일기가 2개가 있는 이 부분이 친액체이고 나머지가 알파베타 불포화 카본일 화합물이에요. 베타탄소가 여기라서 이 결합을 끊어주고 마이클 밖에인 알파베타 불포화 카본일 화합물을 그리고 나머지 마이클 주개는 그대로 그려줍니다. 마지막으로 로빈슨 고리아 반응입니다. 로빈슨 고리아 반응은 마이클 반응에 연이어 분자 내 알돌 반응을 이용하여 고리를 생성하는 반응입니다. 로빈슨 고리아 반응의 출발물은 알파베타 불포화 카보닐 화합물과 에노르미온입니다. 마이클 반응을 먼저 해야 하니까 출발물이 동일하겠죠? 예시 반응에서 마이클 반응이 일어나 1호 다이카보닐 화합물이 생성됩니다. 이후 분자 내 알돌 반응에 의해 유권자 고리가 얻어지죠. 메커니즘을 살펴보겠습니다. 총 2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마이클 반응. 염기가 베타다이케톤의 알파 수소를 제거하고 에노르미온이 생깁니다. 에노르미온이 알파베타 불포화 카보닐 화합물에 베타탄소를 공격하여 컨주게이션 첨가됩니다. 새로운 탄소탄소 결합과 에노르미온이 생기며 에노르미온의 양성자가 첨가되어 1호 다이카보닐 화합물이 얻어지죠. 두 번째, 분자 내 알돌 반응. 1호 다이카보닐 화합물에 염기를 처리하면 분자 내 알돌 반응이 일어납니다. 염기가 알파 수소를 제거하고 에노르미온이 생기고요. 에노르미온이 다른 카보닐 탄소를 공격하여 유권자 고리를 생성합니다. 알콕시아 음이온에 양성자가 첨가되면 베타 하이드록시 카보닐 화합물이 얻어지죠. 분자 내 알돌 반응은 베타 하이드록시 카보닐 화합물에서 끝나지 않죠. 탈수 반응이 더 일어납니다. 이원 시비 메커니즘으로 양성자 제거 후 에노르미온 중간체가 생기고 이탈기로 수산화이온이 제거되어 파이 결합이 생성되죠. 최종적으로 사이클로헥세인 고리에 알파베타 불포화 케톤이 있는 사이클로헥스 2에논 고리가 얻어집니다. 시험에서 메커니즘을 그리지 않고 생성물만 구하는 문제가 나온다면 빠르게 답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파베타 불포화 카보닐 화합물의 베타탄소와 친액체의 알파탄소를 서로 연결하고 알파베타 불포화 카보닐 화합물의 1번 탄소와 친액체의 카보닐 탄소를 서로 연결합니다. 친액체의 카보닐기는 지워주고 파이 결합은 알파베타 불포화 화합물 쪽에 그려주면 됩니다. 생성물은 유권자 고리와 새로운 3개의 탄소탄소 결합이 생기죠. 예제 5번. 다음 화합물의 로빈슨 고리아 반응으로부터 생기는 생성물을 그리시오. 먼저 마이클 반응이 일어난 후 분자 내 알돌 반응이 일어나겠네요.
메커니즘은 당연히 그릴 줄 알아야 하지만 답을 빠르게 구하는 방법으로 구해보겠습니다. 알파베타 불포화 카보닐 화합물의 베타탄소와 친액체의 알파탄소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알파베타 불포화 카보닐 화합물의 1번 탄소와 친액체의 카보닐 탄소를 서로 연결합니다. 친액체의 카보닐기는 지워주고 파이 결합은 알파베타 불포화 화합물 쪽에 그려주면 됩니다. 예제 6번. 베타다이 케톤과 알파베타 불포화 케톤 사이의 로빈슨 고리아 반응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역합성 분석이에요. 분자 내 알돌 반응에 의해 고리가 생기며 이 파이 결합이 생겼죠. 탈수 반응 전에는 하이드록시였을 거고요. 이 알파베타 부분에 탄소탄소 결합이 생긴 거라서 끊어주고 하이드록시기를 카보닐기로 바꿔줍니다. 이 화합물은 마이클 반응에 의해 생긴 것이죠. 마이클 반응을 통해 베타탄소의 새로운 탄소탄소 결합이 생기죠. 카보닐 화합물이 2개 있는 이 부분이 친액체이고 나머지가 알파베타 불포화 카보닐 화합물입니다. 이 결합을 끊어주고 마이클 밖에인 알파베타 불포화 카보닐 화합물을 그립니다. 나머지 마이클 주개는 그대로 그려줍니다. 완성! 카보닐 축합 반응의 나머지 클라이젠, 마이클, 로빈슨 고리아 반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클라이젠 반응은 에스터 두 분자가 염기 존재하에 서로 반응하여 베타케토 에스터를 생성하는 반응입니다. 이탈기가 있어 친액성 치안 반응이 일어나고요. 알돌 반응과 마찬가지로 교차 클라이젠 반응, 분자 내 클라이젠 반응인 디크만 반응을 합니다. 마이클 반응은 알파베타 불포화 카보닐 화합물과 에노르미온의 컨주게이션 첨가 반응입니다. 베타탄소의 새로운 탄소탄소 결합이 생성되죠. 로빈슨 고리아 반응은 마이클 반응에 연이어 분자 내 알돌 반응을 이용하여 고리를 생성하는 반응입니다. 먼저 알파베타 불포화 카보닐 화합물과 에노르미온이 반응하여 1호 다이카보닐 화합물을 형성하고 분자 내 알돌 반응을 통해 사이클로헥스 2에논 고리를 생성합니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아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